드라마제니입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자수합니다. 저는 커리어웨이 김혜진과 짜고 피플즈 강지윤 대표를 모함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을 간 줄 알았던 이코닉바이오 박영민 대표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심선언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박영민을 이용해 드디어 피플즈를 자신의 회사로 인수하게 될 거라는 한껏 꿈에 부풀어 있던 김혜진 입장에서는 이제 도간에 든 쥐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겠네요.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박영민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적 증거 없이 양심선언을 할 리가 만무한데요. 박영민은 외국으로 도주하라는 김혜진과의 대화를 모두 녹취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김혜진과 함께 공모해서 200억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박영민이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뒤집고 양심선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박영민은 신약 개발을 해도 투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었죠. 당연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를 김혜진이 물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김혜진은 과대 광고를 해서 투자를 받아보라고 조언을 했었네요. 그로부터 비롯되는 일은 자신이 다 책임질 거라고 말이죠. 박영민은 김혜진의 먹튀 제안이 들어오자 우선 이제까지 진 빚이라도 갚아보려고 그 제안에 응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 과정에 피플즈를 찾아가 강지윤을 만난 것이었는데 정작 일이 크게 벌어지고 보니 모든 게 강지윤이 덮어쓰는 식으로 일이 꼬여 있었던 건데요. 잘못은 강지윤을 속인 박영민 자신에게 있었지만 매스컴에선 계속 피플즈를 몰아세우고 있었고 결국 강지윤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까지 갔던 건데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체 피플즈한텐 왜 그런 겁니까? 자신들의 작당이 승리를 했다며 축하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박영민이 김혜진에게 물었죠. 박영민은 피플즈가 커리어웨이에 뭔가 큰 잘못을 한 게 있어. 그걸 이번 기회에 갚아주려고 김혜진이 앙심을 품고 일을 이렇게 만든 건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잠시 멈칫하다 입으련 김혜진의 대답은 놀라웠네요. 피플즈 대표가 재수가 없어서요. 박영민은 너무도 황당한 대답에 술자리를 털고 일어서 버렸네요. 자신이 200억대가 넘는 과대한 투자를 받아 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김혜진이 그 일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피플즈를 그렇게 만든 것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자신도 눈 꾹 감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을 할수록 김혜진은 더욱 큰 실망을 주었죠. 인간들 다 똑같아. 박 대표님? 고상한 척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차피 자기들과 한 배 탄 거니까 피플즈 강지윤에게 미안한 척, 양심 있는 척 그만하라고 김혜진은 야유를 하듯이 덧붙였네요. 자신들의 제안을 승낙한 건 박영민 본인이 맞지 않냐고요. 사실 박영민이 강지윤에게 접근할 때부터 박영민은 그 상황이 부자연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모든 언론 대응이나 과대한 보도에 대한 부분은 김혜진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는 건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인데요. 강지윤은 박영민이 자신의 제약회사를 소개하는 과정에 너무도 진지하게 임해주고 말하는 그대로를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속인다는 생각이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박영민은 월급이 밀려있는 직원들과 개발자, 그리고 투자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우선 급한 빚이라도 변제해보겠다는 생각에 강지윤 앞에서 팔자에도 없는 쇼를 했던 것이었네요. 하지만 강지윤을 속인 건 좋은 직원들을 추천받아 괜찮은 잘 돌아가는 회사인 척 투자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 목적이었죠. 절대로 강지윤을 자신의 사기극에 끌어들이거나 범죄자로 지목되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건데요. 강지윤 입장에서는 제약회사 대표가 직접 연구개발자 일을 함께하고 있는 데다 여러 통로로 검증을 해봤지만 이코닉바이오가 신뢰할 만한 회사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박영민 대표를 믿고 계약을 한 것이었죠. 사실 강지윤이 이코닉바이오와 손을 잡는 데는 오경화가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경화는 얼마 전 넥스트 대표를 선정하는 회의 자리에서
강지윤이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오경화라고 정확하게 불러주는 걸 보고 대표인 강지윤에게 심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내보겠다는 욕심을 앞세워 이코닉 바이오와의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기술 계약했다는 한 회사와의 계약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넘겨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완벽했던 건데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속이는 놈들한테 어떻게 안 속아. 자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며 방방 뛰며 자책하는 오경화에게 우정훈이 했던 말입니다. 멀리서 강지윤을 지켜보며 짝사랑으로 가슴앓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죠. 우정훈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작정하고 속이려는 놈들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아버지 우철룡이 마음만 먹는다면 천하의 강지윤이 아니라 세상도 잠깐은 속이고 등쳐먹을 사람이라 생각하는 우정훈입니다. 왜냐면 6년 전 세상을 등진 친형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우정훈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정훈은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철룡이 강지윤을 며느리 삼고 싶어 자신을 피플즈에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강지윤은 까딱도 하지 않았죠. 우철룡이 욕심내서 강지윤을 며느리로 만들려는 이유도 사실은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우철룡은 자신의 아들들이 사업에는 크게 재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들 하는 걸 왜 못할 거냐고 맏아들인 우정훈의 형을 죽기 살기 몰아붙였었는데요. 결국 형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강압에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철룡은 그 후로 계획을 바꿨죠. 사업 자체는 둘째 아들 우정훈에게 맡겨놓지만 실제 운영은 성취 욕구가 강한 강지윤을 이용해 사업체를 제대로 굴려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강지윤은 우철룡과 기업에 대한 가치부여가 달랐습니다. 우철룡은 때로는 검은 손을 움직여서라도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지만 강지윤은 신뢰와 공정을 기업의 모토로 생각하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불합리한 자신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걸 보고는 우철룡은 이제 강지윤을 몰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지윤이 자신의 며느리 자리 따위는 마음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인데요. 그런 우철룡의 마음의 변화를 우정훈이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우명 인베스트먼트 축하 행사를 한 이후에 우정훈은 아버지를 찾아갔었죠. 우철룡이 강지윤을 대하는 행동으로 볼 때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느껴져서인데요. 아버지, 절대 강지윤은 건들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우정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플즈는 건들지 말라고 작심한 듯이 표정을 굳히고는 못을 박았는데요. 하지만 이코닉 바이오 사기 사건이 터지자 우정훈은 다시 그걸 확인하러 아버지를 찾아갔었죠. 우철룡은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안에 피플즈 정리하고 회사로 들어오라고 우정훈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결국은 우정훈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의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는 게 확실해진 것이죠. 5년 전 커리어웨이 대표인 이용훈이 스스로 삶을 내려놓은 페이퍼 컴퍼니 사건의 배후에 우철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이 그 일이 공개되지 않도록 이용훈을 옆에서 압박했었죠. 그러다 이용훈은 스스로 마지막 결정을 했던 건데요. 일이 그렇게 되자 김혜진은 이용훈의 안타까운 일에 마치 강지윤이 개입된 것처럼 덮어씌워선 커리어웨이에서 나가도록 만들었었죠. 그 대가로 우철룡은 김혜진이 커리어웨이 대표가 되도록 해주었던 것이고요. 여우 같은 우철룡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커리어웨이를 퇴사한 강지윤이 새로 만든 피플즈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도왔던 것입니다. 김혜진은 승승장구하며 따라붙는 강지윤이 보기 싫었던 걸까요? 별별 일을 다 버리다가 이번엔 박영민 대표를 이용해 제대로 강지윤을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혜진은 언론을 동원해 5년 전 이용훈 대표의 일을 다시 회자가 되도록 일을 추진했습니다. 마치 그 당시 강지윤이 이용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번엔 자신이 벌을 받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선배,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혜진을 찾아간 강지윤이 물었네요. 김혜진은 박영민에게 했던 말처럼 강지윤이 혼자 올바른 척, 혼자 깨끗한 척 구는 게 재수없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강지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용훈 대표가 삶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김혜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선배 발목이라도 잡을까봐? 정답을 말해버린 강지윤 때문에 김혜진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네요. 김혜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서치펌하는 일이 사람 장사하는 거라며 혼자 고고한 척 하지 말라는 둥 엉뚱한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김혜진의 한계였죠. 강지윤이 이용훈 대표의 가족과 커리어웨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김혜진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그렇게 내친 인간말종이긴 하지만 그동안 커리어웨이에서 함께 일했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서였던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처럼 그때 싹을 자르지 않고 김혜진을 살려두었더니 결국은 오히려 김혜진이 강지윤을 없애려고 이렇게 모든 일을 꾸미고 다녔던 것이네요. 이코닉바이오 박영민 대표 역시 자신이 경제적 압박에 힘들어 그렇게 사기극을 벌이긴 했지만 김혜진의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감정에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경찰에 나서서 자수를 하고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이 비록 부풀려 홍보하긴 했지만 강지윤은 신약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말 힘든 일 잘해왔다며 자신에게 따뜻한 신뢰의 말을 해주었었죠. 그런 강지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갚고 싶어서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오기까지 강지윤은 김혜진 때문에 그렇게 모진 일들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김혜진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고마워요. 은호 씨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강지윤은 이제까지 모든 걸 자신이 나서서 혼자 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니 자신의 삶을 해결하고 지키는 사람이 자신 외에는 누구도 없다 생각하며 살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유은호를 만나고 강지윤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은호에게 마음이 열리고 나서 보는 세상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은호 씨. 은호 씨 덕분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강지윤은 유은호를 만나기 전엔 자신의 인생이 싫었다고 했네요. 하지만 유은호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다고요. 이젠 스스로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윤 씨가 어디에 있든 나는 이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유은호의 말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별이와 함께 고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어준 건 곧 치르게 될 결혼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은호와 강지윤에겐 부모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그럴 만한 유일한 인물은 바로 별이가 되겠네요. 과연 별이가 결혼을 반대할까요? 별이는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떠났는지 대강 알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이 엄마가 별이를 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별이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것 같네요. 별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유은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이죠. 별이는 유은호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닙니다. 유은호는 클라이밍 동호회 활동도 하고 구조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7년 전 유은호는 구조 동아리 활동 중에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 3사람을 구조했었던 것 같네요. 어린 시절 갑작스런 화재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상황에 강지윤의 아빠가 유은호를 구조해 주었었죠. 그 덕분에 유은호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생명을 부여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요. 자신을 구하다 돌아가신 강지윤 아빠 강경태에게 그 희생의 빚을 갚는 일은 자신도 똑같이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구조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다 별이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아이와 그 부모 3사람 가족을 구했지만 결국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갓난아기만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유은호는 그 아기를 지나칠 수 없었죠.
강경태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별이를 자신이 키우게 되었던 것인데요. 유은호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게 된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잘 키우는 것으로 강지윤의 아빠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더구나 유은호는 부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그 고통이 어떤지, 그 힘듦이 어떤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별이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책방주인 이강석의 대학 후배였던 유은호는 같은 대학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편하게 양해를 구하고는 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유은호와 그 아내의 입장은 많이 달랐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은호야, 우리 이혼하자. 유은호의 아내는 유은호에게 헤어지자고 했죠. 별이를 안고 있는 유은호의 모습을 보면 숨이 막힌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라고 해도 육아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별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갑자기 엄마가 되니 더 낯설고 어색했을 수도 있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하긴 했지만 출산이나 육아를 할 계획이 당장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 갑자기 유은호가 구조한 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식으로 키우자고 하니 점점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아마도 떠나겠다는 아내를 유은호는 잡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별이를 직접 낳은 엄마라면 7년이 되도록 소식을 끊었을 리는 없었겠죠. 당장은 힘들다 생각하고 헤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엄마라는 사람의 입장이 그렇게 단호하게 인연을 끊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더구나 유은호와 시시였던 상황이라 추억 때문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지만 별이를 자식으로 키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영영 그렇게 떠나버린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유은호와 강지은의 결혼에 어떤 걸림돌도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생각도 되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별이가 자랐을 때 그 엄마가 나타난다든지 해서 강지윤이 가슴앓이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강지윤과 유은호 두 사람 웨딩마치를 올리게 되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박영민 대표가 모든 걸 다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이죠. 하필 결혼식 날이라 결혼식 선물로 더 이상이 없겠네요. 이제 강지윤이 결혼을 했으니 우철룡은 더 이상 강지윤을 향해 허물을 켜게 되지는 않겠지만 강지윤처럼 올바르게 서치펌을 운영할 대표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강지윤에게 다시 피플즈로 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게 되겠네요. 김혜진은 5년 전 이용훈의 일과 이번 사기 사건 때문에 당연히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구금이 되게 될 텐데요. 우철룡이 가장 두려운 건 김혜진 배우의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우철룡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더 나오기 전에 커리어웨이를 피플즈에 합병시키게 되겠네요. 은호 씨 자리는 없어요. 유은호, 이제 당신 해고라고요. 12화 마지막 회 예고에 나온 강지윤의 대사입니다. 당연하죠. 피플즈 직원 명단에 유은호는 이제 없습니다. 유은호는 강지윤과 공동대표로 커리어웨이를 흡수한 피플즈를 운영하게 되겠네요. 이제 두 사람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공동으로 살아가는 운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인연은 유은호를 구해준 강지윤의 아빠 강경태의 희생이 만들어낸 너무도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어렵게 맺어진 인연 강지윤 유은호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길 빌겠습니다. 오늘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